네, 캐릭터가 창피해인데요. 누구 얘기인지 좀 더 들여다보죠. 위원님, 저거 딱 실루엣 봐도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펭수인데요. 네. 펭수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게 펭수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거 그 CU에서 네. 올렸던 겁니다. 1월 10일 날 CU에서 올린 건데 그 내용인즉슨 겁니다. 인사해요. 팽하 그러면서 맛있는 건 함께 나누어 먹어야지 제맛이다 하면서 포켓 CU에서 이제 뭐 13일부터 한정 예약 판매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걸 보냈는데 우리가 저거 딱 보는 순간 저거 남극이거든요. 네. 남극에서 낚시하고 있는 뭐 같습니까? 펭수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EBS 캐릭터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그 허락 없이 함부로 저렇게 CU라는 그 편의점 이 업체에서 저렇게 쓰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CU면 그래도 뭐 편의점 업계 1, 2위에 준하는 그야말로 대기업인데 EBS 허락 안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좀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EBS 측이 바로 어떤 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CU의 이 자이언트팽 TV 저작물 펭수죠. 펭수에 대한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는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되면 이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성립하지만 나아가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이 게시물을 올라간 직후에 CU 측은 오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CU와 함께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GS25 아시죠?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 그야말로 CU에 뭔가 이렇게 심장이라고 할까요? 그럼 팍팍 긁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GS25하고 CU가 굉장히 확실해요. 두 양분하고 있는데 이때다 싶을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요. 펭수와 함께 싶다면 펭수 허락을 받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GS25는 EBS와 정식 계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작권 협의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 CU는 그 SNS에 뭐라고 했냐면 CU가 SNS에서 펭수 무단 도용이라는 문구를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CU를 적용한 건 맞는데 아마 이제 거기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적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펭수하고 라이선스 계약한 거를 알리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CU를 적용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GS25가 옳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CU를 약간은 비꼬는 듯한 모습이 엿보이죠. 이렇게 펭수 인기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따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시고 분석을 이어가시죠. 검색 대상. 누구야? 제2의 펭수를 꿈꾸며 스위스에서 여덟성 유학 중이었습니다. 펭수까지! 펭수! 펭수이 진짜네. 우리 아버지 동생 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발톱이 있네요. 뭐야, 나 출라했는데. 야, 좋습니다. 일단은 세 분이 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한결같기 때문에 지금 정부 부처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뭔가 역수, 괭수, 펑수, 그야말로 펭수 가짜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게 패러디와 표절에 정말 기준이 있습니까? 애매하죠. 사실 이제 표절이 그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비슷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복제하지 않더라도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표절이 된다, 저작권 침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누가 봐도 저기 보이는 뭐 펑수 이런 캐릭터 같으면 이름도 펑수나 펭수나 비슷하고 모습도 거의 뭐 누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정도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근데 저런 캐릭터를 뭐 민간도 아니고 인사혁신처 그 정부 부처에서 만들어서 썼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패러디라고 해도 사실은 이 패러디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 관습이나 문화상 패러디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웃고 넘어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 것이지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와중에 표절 시비가 일어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 한 장 같이 보시죠. 이건 논란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더 심각합니다. 팀장님, 딱 보니까 일본 캐릭터 도라에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게 식약처가 만든 식약 애몽인 거죠? 그렇습니다. 식약애몽인데 뭐 똑같진 않더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지난 6일 날 그 식품의약안전처가 SNS에 식약애몽이라는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 베트남이 새 음식, 첫 음식을 알리는 걸로 했는데 저 사진을 보십시오. 보면은 일본의 유명한 캐릭터 도라에몽하고 비슷한데 네. 사실상은 저 귀가 좀 옆에 없고 위에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얼굴도 동글동글하니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수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린이라든지 일반 삼자가 볼 때는 저 도라에몽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네. 식약처라는 건 정부 기관인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하필은 또 일본 캐릭터를 땄는지 네. 아마 저거를 만들었거나 만든 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무관심하게 편하게 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좀 국가 간의 경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식약처가 정부 기관인데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부족하고 네.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의 흡사하게 만들면서 심지어 식약 애몽이라고 이름도 비슷하죠. 명칭까지 네, 비슷하게 애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망신인 게 일본에서 네. 이거를 그야말로 좀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급히 네.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역시 일본에서 13일 날 오전에 후지TV죠. 네. 후지TV에서 한국의 정부기관이 일본의 캐릭터를 복제했다. 이러면서 식약 애몽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일본 네티즌들이 그 뭐 거의 그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네티즌들도 이거 나라 망신 아니냐. 또 중국이 우리 거 베낀다고 맨날 난리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짓 그러니까요. 하면 되겠느냐. 이제 뭐 이런 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